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 경영학의 이해, 스포츠 경영학, 우리가 수업을 왜 들어야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스포츠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가, 배우는가? 그 첫 번째 답은 스포츠는 우리 생애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여기 이제 생애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운동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노년기 또 이제 생애주기의 마지막이 돼도 운동이라는 것이 뗄 수 없는 불가결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스포츠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스포츠 본질이 움직임을부터 시작하고 또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고 또 경쟁하면서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또 가치적인 차원에서 또 스포츠만이 갖고 있는 속성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어떤 사회 문화와 이런 것이 믹스돼서 서비스적 특성으로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결국 스포츠 경영학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스포츠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포츠가 정의적으로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의 가치는 어떻고 스포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스포츠는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즉 스포츠 경영학에서 스포츠가 주는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또 경영이란 관점에서 경영이 결국은 무엇일까? 매니지먼트, 뭐 아니면 운영, 아니면 관리라고 표현되는 이 경영이 우리 체육학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종합하여서 스포츠 경영의 개념과 스포츠 경영의 구성 요소 등 스포츠 경영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우리 생애의 주기와 스포츠가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클로즈 커넥티드니까 아주 친숙하게,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그림이 한 8컷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공을 갖고 축구를 하는 그림부터 어르신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떠 있는 모습, 그리고 탁구를 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애주기, 연령에 따라서 또 어떤 종목, 형태, 관계 이런 것을 따라서 스포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자기의 생애에 맞게 스포츠에 노출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 때문일 거예요. 또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 때문일 겁니다. 즉 놀이로서, 그러니까 놀이는 놀이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주고 있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요. 자, 게임은 그런 노는 것에 승부를 이제 가늠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게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스포츠는 그 승부의 속성을 좀 더 부가적으로 경쟁하게끔 만들었고, 그것을 어떤 경기 규칙이라던가 룰을 만들어서 어떤 생성되는 그런 가치가 있죠. 체육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체육은 그런 스포츠의 교육적 요소가 가미돼서 스포츠를 위한 교육도 되겠지만 교육을 위한 체육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달리 운동도 있을 거고요.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여가, 레저,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이 스포츠와 유사한 용어로서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생성하고 만들어내고 또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니즈가 발생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체육과 스포츠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결국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매개하는 혹은 신체 활동을 수단화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육이라고 해서요. 이 체육은 신체적, 전신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에 있다라고 해서요. 체육의 목적은 전인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 전인 교육 쓸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전인. 이게 뭐예요?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적 수단에 있다인 거고요. 스포츠는요. 운동 경기는 스포츠가 되겠죠. 스포츠. 네. 그리고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 이렇게 됐을 때는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S가 안 붙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 자, 교수님 좀 빨간색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게 트렌드죠. 이제는 당연히 운동 건강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어떤 심신이 건강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소비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신체를 쓰기 위해서 여가적인 부분이 많이 생겼다. 내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여가를 많이 활용한다. 이런 영역들이 많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희같이 이 체육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스포츠는 교육적인 측면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의 변화에 맞게끔 또 그 현상과 어떤 니즈에 맞게끔 스포츠에 대한 기능과 어떤 변화된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를 비교해 보면 놀이는, 게임은, 스포츠는 모두 허구적이고 비생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에다가 경쟁성을 좀 더 가미시키고 규칙성을 가미시키면 게임이 된다고 했죠. 스포츠는요, 그런 게임적인 요소 플러스 신체 활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다 조금 더 가치 규범적이고 기술 제도적인 것들이 포함되었을 때 우리가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바둑이 스포츠냐라는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두뇌 스포츠라고 정리가 돼서 스포츠로 아예 이제 포지션이 됐던 것처럼 놀이가 갖고 있는 특성, 게임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이를 포함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과학부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주도투, 던지고, 달리고, 뛰고, 뭐 공놀이하고, 축구하고, 야구하는 것만 스포츠라고 할 수 없고요. 다양한 신체 활동과 다양한 여가 활동이 스포츠라고 총칭되어야 여러분의 전공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스포츠의 외연을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의 어떤 비전, 여러분의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아마 여러분들 뭐 1학년, 2학년 수업에 뭐 스포츠와 관련된 원론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고요. 혹시 뭐 여기까지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바로 이렇게 뭐 LMS라던가 댓글을 좀 이렇게 남겨주세요. 질의응답 해주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교수님이 그걸 또 응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기지개도 하고 눈도 조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고 다시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스포츠의 정의와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 속성에 대해서 먼저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스포츠는 신체 활동이다. 여러분 뭐 생소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스포츠는 경쟁이다. 그쵸? 스포츠는 놀이다. 여러분이 스포츠 하면 재밌잖아요. 또 여러분 또 하고 싶죠? 왜 그래요? 적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놀이라는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 땀도 흘리고 서로 부대껴 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의 정의를 방금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이다, 경쟁 활동이다, 놀이 활동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승부에 집착돼서 뭐 메달을 떼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런 니즈를 명확하게 하는 집단들이 있죠. 전문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나 사실은 승부도 스포츠의 하나의 어떤 기승전결 과정이다. 뭐 예선을 통과했다, 본선에 진출했다, 뭐 몇 등을 했다 이런 것도 결국 과정상에서 획득되는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속성 뭐가 있겠어요?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포해야 돼요. 내포 신도시 말고 내포 썰렁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는 경쟁 활동이에요. 그렇죠? 또 스포츠는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네, 놀이 활동입니다. 이것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뭡니까? 고유 속성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중 스포츠의 고유 속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요. 자, 체육, 운동, 스포츠와 경쟁, 놀이, 여가 그 중에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 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체 활동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형화된 활동,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규칙과 룰 안에서 있는 것들이고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가 배영 영법이 수영에서 또 평영 영법이 있고 접영 영법이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정형화된 신체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유형은 크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프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형화된 활동이다, 또 필수적인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스포츠는 놀이나 게임보다 정형화된 활동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신체 활동이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규칙을 지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내재적 사회화가 되고요. 규범화가 되고 이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이기고 싶은데 내가 그 룰을 지켜야 되니까 그 룰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경쟁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죠. 타인과 경쟁하기 위해서 정해진 룰을 지켜가는 어떤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즉 신체 활동, 경쟁 활동을 통해서 나는 재미와 또 기분 전환과 기분을 나르다라는 게 스포츠의 어원이거든요. 성취감, 획득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놀이이다. 그래서 뭐 트라이슬론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극기 스포츠 하는 분들 대단하시잖아요. 저걸 왜 하지 할 정도로 이런 성취감 때문에 어떤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지? 라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는요, 개인과 또 사회, 국가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뭐 체육을 한다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씁니다. 국위선양은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국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달을 따는 거.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의 어떤 국가적인 국위선양을 위한 전통적인 어떤 집합체, 한국체육대학교 KNSU, 뭐요?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선수들을 만들어서 국위를 선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걸 봤을 거예요. 뭐 이제 예선을 떨어지거나 등에 안에 못 들어도 선수가 만족해하고 자신감을 표하고 또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또 다시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인적인 가치는 건강, 오락, 사교, 성취감 등을 의미하는 개인적 혜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스 스포츠, 메가 스포츠에 우리 출전한 선수들은 엄청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생활 스포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여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건강과 오락과 사교의 어떤 혜택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뭐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국가적 가치는 같이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 통합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스포츠로 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어느 지역 팀 이렇게 하고요. 그 팀을 응원하고요. 뭐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것들이 바로 어떤 사회 커뮤니티 통합 또 일체감이라는, 그리고 선수가 같은 팀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유니폼을 입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를 통해서 학습하고 규율을 익히고 사회 구성주의 안에서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육성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K 뭐뭐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K 스포츠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한국 가장 잘하는 태권도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세계화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어찌됐든 간에 국가적 가치론 그런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는 종목, 우리나라는 축구겠죠, 오히려. 또 국가 이미지, 뭐 우리 메달 잘 땄잖아요. 올해 우리가 12위 했는지 16위를 했는지 아무튼 성적은 좀 낮을 텐데 그런 맥락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최근의 스포츠 가치는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운동과 스포츠에 노출되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한 거다. 이 건강이 꼭 신체적 건강이냐? 아니죠. 심리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자, 사회적 건강이 뭐예요? 우리 지역 사회와 집단 사회가 건강하게 체육 활동을 장려하면서 건전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적 가치를 시작해서 사회적 가치까지 이어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오락과 사교, 성취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취감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오락, 사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 5일제라는 아주 획기적인 이런 어떤 근무제, 또 주당 뭐 40시간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우리한테 24시간 곱하기 7일 뭐 이랬을 때 나오는 이 시간 대비 우리가 여가라는 것이 형성됐잖아요. 이 여가 시간을 가장 사교적이고 오락적으로 하면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 체, 능. 그 중에 체육은 건강을 담보하는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스포츠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스포츠가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어떤 걸 배움으로써 그 배움 학습을 통한 어떤 획득되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결과.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표현은 이제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신체가 발달하고 연마될 수 있고 뭐 이런 신체적 기능이 있고요. 또 스포츠를 통한 사회관계적, 사회적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심리적, 안정, 뭐 이런 위로, 이런 심리적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겠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적 혹은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국가나 사회적 가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사회 통합의 힘이 있었어요. 사회 통합의 힘. 예.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하고 연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자, 옆에 보이는 게 뭐죠? 네, 프로야구죠. 프로야구 요즘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프로야구 전에는 우리가 이제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인기 있었던 건 고교야구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버님 세대한테 물어보시면 아빠 고등학교 야구 재밌었어요? 그러면 뭐 봉황기 뭐 블라블라 엄청 재밌었어. 무슨 군산상고 뭐 설린상고 광주일고 뭐 이런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야구 경기 최고였어. 그래서 막 그 지역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지금도 아마 이 부산인 것 같은데요. 부산에 가면 막 부산갈매기라는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연대한다는 거죠. 자, 연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연대 알죠? 연세대학교랑 고대하고 경기를 하죠. 스포츠 교류전을 해요. 심지어 이거를 TV에 반영을 해요. 이걸 연대 출신은 연고전이라고 하고요. 고대 출신은 고연전이라고 해요. 이런 다툼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아주 많아요. 이렇게 메이저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 사회통합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스, 디비전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 안에 4개의 전공이 나눠지고요. 이 전공별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잘 싸우고 또 전공 간에 단합되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스포츠를 매개한 평화의 영어를 제가 대표적인 게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국가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치, 경제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스포츠라는 외교로, 스포츠라는 문화로 어떤 가치 있는 긍정적인 평화활동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스포츠는 아주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의 스포츠는 뭐 디버시티, 다양성, 그리고 또 공정성, 그리고 포용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성,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게 다양한 종목도 되지만
다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로서 스포츠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인을 존중해야 되는 어떤 다양성이 있고요. 자, 그것이 결국 포용성. 그러니까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들은 스포츠가 비전공자들한테 서비스 되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포츠 시장이 더 커져요. 자, 그랬을 때 스포츠를 통해서 또 공정한 것들을 해야 사회에 구현이 되는 거죠. 아, 스포츠 선수들은 공정해. 스포츠맨십이 있어. 이런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다 해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감.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영감을 얻는다, 획득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가치의 패러다임이 넘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스포츠의 본질적인 특성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스포츠의 정의와 스포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게임, 그리고 또 놀이, 또 뭐죠? 규칙, 또 시설, 장비, 뭐 기술 이렇게 있어요. 특히 놀이는 일과 노동에서 탈피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뭐 규칙은 뭐 승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장비는 어떤 뭐 신체에 착용하는 어떤 것들이다. 기술은 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거다. 시설은 뭐 장소적 베이스를 하는 것이다. 게임은 경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등등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6가지, 물론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이 6가지의 특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임, 놀이, 시설, 기술, 장비, 규칙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비스적 특성입니다. 이 서비스적 특성이라는 것은 무형성, 비분리성, 그다음에 이질성, 소멸성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무형성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라는 의미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 경기라던가 그걸 만져보거나 미리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서비스 특성에서 무형성을 잘 중요시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경기가 끝나면 소비도 끝납니다. 물론 이걸 담아서 영상으로 판매를 합니다만 경기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비분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질성은요.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어떤 스포츠 서비스, 운동 서비스가 품질이 고르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교육 서비스의 어떤 특성인데 스포츠가 갖고 있는 서비스적 특성도 그러합니다. 자, 소멸성은 판매 안 된 서비스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벤트 사람이 많건 적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요된 시간 동안 스포츠 경기가 제공됐다, 사라진다. 이런 소멸성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본질적인 특성보다 스포츠의 서비스적 특성은 중요하고요. 이것은 스포츠 경영관리사에서 주요 출제되는 문항입니다. 아주 좋잖아요. 다음 중 스포츠 서비스의 특성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그렇죠? 혹은 다음 중 스포츠 서비스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혹은 잘 연결된 것은, 이런 표현에 스포츠 경영관리사 문항이 매우 많이 기출되고요. 1차 객관식 문항뿐만 아니라요. 2차 스포츠 마케팅 실무에서 스포츠 서비스적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예를 드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우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무형성, 이질성, 소멸성, 비분리성, 그것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뭐요? 예시를, 적절한 예시를 들으셔야겠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고요. 스포츠의 서비스적 특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스포츠가 계속 진화되잖아요. 그렇죠?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스포츠적 서비스 특성 말고 진화된, 확대된 스포츠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